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네네. 우리가 보통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말 빨리 하면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뇌와 언어 많이 연관이 있다. 당연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특성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언어는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뇌 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네. 또 우리 전유미 아나운서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언어가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소통이 되죠. 서로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런 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사고와 생각의 수단도 되기도 한다는 점이 사실은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예. 언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언어가 없다고 하면 생각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언어 없이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언어 없이 네. 생각을 한다. 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내일 무엇을 할지 언어를 없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쉽지 않네요. 네. 쉽지 네. 않네요. 네. 예. 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같이 상징을 사용한다는 네. 것에서부터 네. 이제 발전된 것입니다. 예. 상징을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원시 시대에서부터 보면 벽화에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네. 예,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네. 그 말 뜻은 이렇게 내가 뜻하는 바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바를 어떠한 상징으로서 전달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언어로서 이제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한 세대 때 얻어진 여러 가지 지식들과 경험들이 네. 그 세대 끝나고 말잖아요. 예.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 세대 때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언어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진화되게 되는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괄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네. 뇌 중에서 네. 언어와 관련된 부위는 네. 어떤 곳입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위가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예. 있는데 주로 좌측 측두부에, 좌측? 좌뇌의 측두 예. 부위에 그 언어와 관련된 곳이 있다고 연구가 됐습니다.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이런 곳이 이제 언어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네.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죠. 네. 그러면 예. 우리가 언어의 능력, 왼쪽, 그쵸? 예, 예, 좌측, 예. 축도부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노암 촘스키를 비롯해서 많은 언어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사실 좌측 측두부에서 언어와 관련된 기능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선천적인 기능이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늑대 소년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렸을 때 늑대로부터 키워진 그런 소년 얘기가 또 예. 소설이나 영화로도 이제 많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언어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부분은 언어에 대한 그 인간의 뇌 부위가 있기는 있으나 이것이 그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학습이 없으면 네.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그렇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언어를 저절로 할 수는 언어를 없다는 저절로 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얘기들, 예. 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언어를 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보고 듣기 때문에
아기들이 예. 이제 언어를 학습하게 되고 예. 그것을 이제 학습하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어요. 예. 생후 6개월, 6세 그리고 12세 이렇게 그 결정적인 시기에 언어의 기능들이 확 이렇게 많이 정교화되고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기 때 제대로 언어 학습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언어를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희 아이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인데 아, 네네. 오, 또 중요한 시기. 모르는 네.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못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 시기가 네. 굉장히 막 언어들, 그러니까 어른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네. 그런 말들을 네. 스폰지처럼 다 흡수해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내놓는 그런 나이인가 그렇죠. 봐요. 네, 그렇게 지금 6세를 매우 말씀하셔서. 매우 그 외부 환경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빠르게 학습하고 익힙니다. 부모의 언어가 중요하겠군요. 네.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네. 습득하는 거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저절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배우고 네. 들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참 언어라는 게 네. 뭐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 사람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을 네. 얻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 일종의 그 뇌가 표현하는 정보들이 언어를 통해서 네. 나타나고 그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도 뇌 구조마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언어를 잘 쓰는 것이 너무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네. 긍정적인 뭐 예를 들어서 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렇죠. 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할수록 뇌도 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그렇고요. 그렇죠. 오, 그게 매우 신기하네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네. 그 것인데요. 긍정적인 말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어로서 표현하고 하면 네.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인 뇌의 그 신경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갖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부정적인 패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언어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네. 바른말, 고운말 이런 얘기들이 예.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네네. 한국말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이런 언어의 그런 뜻뿐만 아니라 그 음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네.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아름답게 잘 쓰는 것이 또 뇌를 잘 가꾸는 길이기도 예.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오. 그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예. 그리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종류 이런 것들이 네. 그 뇌를 훨씬 더 또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예.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언어가 생각까지 네. 지휘하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예, 우리의 뇌를 잘 쓰는 것 네. 그것이 곧 언어를 잘 써서 우리의 네. 뇌를 더욱더 네. 좀 오래 쓸 수 있게. 네네네. 예. 아니,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네네네. 나이 들어서까지도 뇌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네네. 그것이 또 우리 말을 잘 쓰는 것도 영향을 네. 끼친다고 하니까 네. 예,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재미있는 네.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